안녕하세요. 행복충전 진행의 우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우리 유한 씨 같은 사람들, 네. 며느리, 네. 그리고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네, 지구가 멸망해도요, 이 고부 갈등은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참. 그렇죠. 네. 어차피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항상 있는 거니까. 네, 외려 멀리하면 가까워지고 그래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멀어지는 게 고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적당한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역추적해가지고 네. 과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식구가 된다는 과정에서의 그 갈등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부 갈등 없이 친엄마처럼 친딸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집안에서 네. 아들은 어머니의 희망이라 그럽니다. 딸도 희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아들이 이제 희망이면서 기둥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엄마가 아들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많이 기대고,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황혼 이혼 뭐 그런 문제도 네. 있지만 남편한테 멀어진 그 관심이나 사랑이 아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잘 되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들이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크더니 어렸을 땐 엄마 하다가 맞아요. 이쁜 여자를 만나더니 그냥 엄마는 뒤처지고 그 여자만 쳐다보고 네. 온통 그 여자 얘기만 하고 진짜 서운하시겠네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아들을 보고 살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들한테 뭐 배신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들이 주는 약간 서운함, 뺏긴 기분. 그렇죠. 아들 바라기로 평생을 사시다가 맞아요. 웬 갑자기 젊은 여자가 두둥 하면서 나타나면서 뺏긴 그 기분이 네. 굉장히 그래서 이 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결론을 항상 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는 서운하지 또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 며느리도 힘들죠. 이 남자만 보고 결혼 왔는데 그러니까요. 두둑 왜 시어머니가 있는 네.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랑 이 자기 사이에서 남편의 행동이 어중중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이해가 되죠. 뭐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친정과 시댁의 문화 차이 문화 차이 굉장히 커요. 음식 그리고 뭐 애들 키우는 뭐 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야 나는 얘를 이렇게 키웠어 그리고 손자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손자 손녀를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자라왔던 방식대로 분명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럴 거라고 봐요. 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키울 것이다라는 아마 그 캐러거니가 청사진에 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음식도 시어머님이 아기가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주시고 이러면 막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되게 싸움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내 애를 위해서는 그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콜라 같은 거 못 마시게 하고 단 거 안 주고 그러는데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손녀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다 주고 싶은 마음. 다. 그러니까 노가 항상 예스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며느리와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운할 때 네. 어떨 때 제가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네. 우리 유한 씨는 이제 며느리니까 입장에서 얘기하면 며느리가
이 첫 번째인데요. 네. 제일 큰 이유가 네. 며느리가 아들을 아침밥 굶길 때. 저는 진짜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오늘도 아침밥을 하고 왔어요. 도시락도 싸고 왔습니다. 이야, 대단한 며느리네요.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네. 이게 네.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다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살아계실 때 이거로 많이 화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네. 어머님이 이제 저랑 같이 사진 않으셨어요. 네네. 간혹가다 놀러 오셨을 때 네. 봤는데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굶고 나가는 걸 봤어요. 네, 저도 속상한데요. 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네. 야, 어떻게 너는 어떻게 밥도 못 먹고 다니냐? 뭘 얻어 먹고 다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운한 걸 드러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다른 건 몰라도 아침은 꼭 이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뭐 아침 좀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 아침은 꼭 챙기거든요.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제가 다른 거에선 좀 부족해도 밥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밥순이.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며느리가 아들 아침밥을 굶길 때 제일 네. 서운하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뭔 것 같아요? 두 번째요? 대충 뭐 생각해보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뭐가 서운할까? 너무 이렇게 선 그으려고 할 때? 거의 맞힌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며느리가 말끝마다 말 대답할 때 말 대꾸 할 때. 선 긋고 야 뭐라고 어머님이 이제 네네. 며느리가 얘기하면은 아닌데요. 와, 요즘은 또 굉장히 당돌하잖아요, 며느리들이. 본인도 그렇죠. 저도 좀 당돌한 편인데요. 네. 네. 그거고, 네네. 아무래도 뭐 말대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야 며느리가 조그만 애가 들어와서 발끝마다 대답을 한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아마 이게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예스 하고 네네 네 어머니 네 어머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게 바라시는 게 많아지시고 좀 선을 넘으시니까 이제 며느리들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그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네. 전원주 씨가 나와가지고 전원주 씨가 아주 독한 무서우실 것 시어머니로 같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며느리한테 진 거죠. 네. 며느리가 아주 조곤조곤 이렇게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말끝마다 대답을 하는데 차분하게 대답하고 그런 스타일로 변해가다 보니까 며느리를 구박하면 구박할수록 내 아들을 구박하겠구나. 그렇죠. 그게 다 이제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전원주 씨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며느리를 잘해줘야 아들을 잘해주겠구나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변했다고 자기가 이제 독한 시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말 대답하는 방법도 그 전원주 씨 며느리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며느리한테 막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며느리들은 그 시어머니께 서운한 감정이 정말 남편한테 가더라고요. 네. 본인만 그런 건 아니죠. 제 얘기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어머니가 친정은 잘 가면서 시댁은 잘 안 올 때. 그럴 때 서운하다 그러네요. 그게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들과 굉장히 달라요. 당연하죠. 친엄마랑 뭐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통 이렇게 며느리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딸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딸처럼 생각해 줄게.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실상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너를 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막 너무 편하게 대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남처럼 대해도 예의를 지키시고 선을 지키시는 편이 며느리들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격이 없이 선을 넘으시면 선을 넘어서 이제 선을 좋아하네요. 저 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 넘으면 바로 손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딸처럼 네. 대해주는 그런 사랑을 주는 건 좋은데 네. 어느 정도 며느리로서 네. 그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사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제 경험으로 봐도 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던 말이 그거예요. 야, 내가 이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네. 다 그냥 좋다 좋다 하지 않냐.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제 앞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제 앞에서 제 누님이 두 네. 분인데 와. 누님한테 가서는 이제 흉보는 거죠. 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네. 이렇게 와요. 보니까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누님은 딸이잖아. 그렇죠. 본인들의 딸한테 가서는 쉽게 얘기하면서 이제 며느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건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쉽게 뭐 편하게 얘기 못하고 네. 뭐 잔소리는 안 할지 않나. 네. 그래서 친정을 잘 가면서 시댁은 잘 오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네. 사소한 말에 삐져가지고 아들을 바가지 긁을 때 시어머니가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사소한 말에 삐져서 바가지를 긁을 때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뭘 잔소리했다든가 아니면 뭐 남편이 뭐 했다든가 아들이 그래서 삐져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 구박한다. 이러면은 또 시어머니들이 야 우리 아들 구박하니까 거기에 많이 화를 낸다 그러네요. 그거는 좀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렇죠. 어머님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이거는 미국이랑은 조금 미국에서 김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김장. 한국은 이게 있으니까 보니까 김장은 내가 하고 엄마가 시어머니가 네. 김장은 내가 하고 며느리가 몸살 날 때. 저는 꼭 굳이 이거 김장을 해야 될까요? 김치 담그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 맛있는 집도 정말 많은데. 너무 많죠. 김치는 사 먹자. 네. 네. 김장은 없애자. 김장은 좀.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며느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섭섭할 때. 첫 번째가 이거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실 때. 근데 아마 이제 뭐 외동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없을 텐데. 네. 아니야 있어. 왜냐면 저도 아들은 하나인데. 네. 그러면 다른 며느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딴 집 며느리랑 비교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더라고요.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끼리 만나잖아요. 네. 뭐 어디서든 만나면은 꼭 며느리 얘기를 하게 돼요. 아들 자랑하다가 며느리 흉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네. 처음은 좋게 하는데 좀 비교를 하면서 며느리가 이제 그걸 들었을 때 근데 며느리 앞에서도 하거든 시어머니가. 야 내가 딴 집 뭐 철순에 보니까 뭐 이러더라. 흔히 얘기해서. 김장을 잘 담그더라. 그러면 이제 당돌한 며느리는 다른 집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주시던데요? 그러면서 싸우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부 갈등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시집살이 경험으로 복수하실 때. 이거 좀, 그러니까 나 때는 이랬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래요. 어르신들은. 뭐 요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군대 때는 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시어머니들도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랬어. 나는 너를 요거밖에 안 해주는데 네가 왜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겪었으면 외려 며느리를 봤을 때 안 그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죠 나중에
아니 저는 타산지석이라고 네.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아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넘어가고. 네. 네. 세 번째는 입에 맞지 않는 반찬 강요하실 때. 이거는 뭐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누구나 맛없는 거, 자기 안 좋아하는 거. 막 음식 보내시고 이런 거요. 그렇죠. 그거 좀 힘들죠.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이럴 때. 네. 저는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은 안 했는데 네. 입이 진짜 짧았어요. 좀 까다로우세요? 미각이? 지금은 아닌데 네. 지금 모든 게 다 맛있는데 어렸을 때는 뭐 파도 안 먹고 양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어머나.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풀떼기만 먹고 어머. 네. 그랬어요. 통닭도 안 먹고. 그럼 진짜 풀만 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네.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가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때는 어머님들이 네. 이렇게 뭐를 싸가지고 오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머님이 그때 전기 그 구이 통닭이 네.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마리를 바리바리 사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걸 못 먹었잖아요. 어머나. 네. 그 맛있는 걸. 비리다고 느껴가지고. 닭비린내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싫어하셨나 봐요. 고기를 군대 가기 전까지 못 먹었었어요. 네. 군대 가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입에 맞지 않는 걸 이렇게 강요할 때 싫어하지. 힘들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연들 보면 음식 알아서 잘 해먹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데 네. 막 반찬이랑 이런 거 계속 갖고 오실 때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갖다 주고 왜 안 먹니 이러면 네. 힘들어지겠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가는 거네. 아니요. 네. 아니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하실 때 이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는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잘 살게, 네. 잘 사는 거를 원하신다면 좀 간섭이나 참견 같은 거는 좀 지나치게 안 하셔야. 왜냐면 이렇게 어머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건데 이게 부부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저 여자가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잘하나? 아마 그 관찰일 거예요. 그 관심이고 결국 사랑인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사랑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그래도 뭐 CCTV를 달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죠.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집에 불쑥 찾아오실 때 이런 영상 많이 봤어요. 그 비밀번호를 아셔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며느리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말도 안 하고 찾아오시고 그러면 당황스럽지. 이런 얘기는 아마 뭐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뭐 바꾸고 그렇다고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그냥 처음부터 좀 선을 선을 서로 지키면 이럴 일이 참 없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 뭐 얘기하고 전화 걸고 야 나 가도 되느냐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될 텐데. 그렇죠. 너무 또 가깝다고 느끼셔서 그냥 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편하게 느끼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 몰래 이렇게 뭐 비밀번호 바꾸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대화로서 풀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친딸과 차별 대우하실 때, 이거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친엄마랑 시어머니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친딸과 며느리는 다르니까 그렇죠. 차별대우를 할 수밖에. 참 여자들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부간의 갈등에 가장 필요한 건 남편입니다. 남자가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피곤해요. 왜냐면 와이프 말을 들어주자니 그렇고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님 말을 들어주자니 남편, 와이프가 사랑이 식었다고 구박할 거고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을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결론. 네, 맞아요. 제일 힘든 게 남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네, 중간에 끼어서.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든든한 내 편 하나 있습니까? 고단했던 미국의 이민 생활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자식들 집 밖으로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은 후행하고 몸은 아파오네요. 내 건강을 맡길 든든한 내 편 하나 있었으면, 나와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 친구처럼 즐길 그런 내 편 하나 있었으면. 미국의 외로운 노년 인생 든든한 내 편 하나 두세요. 시니어고 메디칼 그룹이 함께합니다. 든든한 내 편 시니어고 메디칼 그룹, 가입 문의 213-344-1000번.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이 고부 갈등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요. 이 시어머니들의 잘못된 보상심리 때문이라고 해요. 보상심리?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있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대하시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웬 젊은 여자가 와서 내 공을 가로챘다.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드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같이 맞벌이를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맞벌이를 해도 뭔가 내 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며느리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이렇게 값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사진으로 바꿨대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근데 이제 문자가, 카톡이 띵 하고 와서 봤더니 어머님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네. 이렇게. 그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항상 며느리는 내 아들보다 못났고, 내 아들은 이렇게 잘났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너같이 못난 애를 만났다. 그런 마음이. 근데 그게 며느리도 남의 집에 아주 귀한 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을 곱게 가지시면 갈등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며느리도 자식처럼 자식이 될 수는 없지만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보담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뭐 어차피 요새는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많이 봐줘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뭐 내가 더 많이 벌고 내 아들이 더 많이 벌고 내 아들이 더 고생하고 이런 거를 또 치우치다 보면 결국 또 싸움이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효도가 마음에서 정말 willingly 우러나와서 해야지, 억지로 막 강요하는 효도 있잖아요. 넌 나한테 효도를 해야 돼.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키웠잖니? 너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효도를 하고 싶다가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항상 뭐 효도는 어차피 뭐 이렇게 사랑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 부모님처럼 시부모도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우러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불행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게 키우셨겠지만 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면 그러니까 뭘 바라지 않고 보상이나 그런 걸 바라지 않으시고 내 아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키웠고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 아이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며느리와도 좀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잘 이렇게 해주시면 두 분이 다 살아계신다면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뭐 간섭이나 그런 게 너무 지나치실 때는 이렇게 아드님이 중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 네. 맞아요. 제일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게 아들의 역할이에요. 네,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으시고 중간에서 잘 현명하게 강하게 먹고 네. 전투 나갑니까 우리 지금? 그리고 이 고부관계가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네. 이렇게 시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다정하시고 네. 인꼬 부부라면 네.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도 두 분이 잘 지내시는 사이라면 이게 자식들한테까지 내려오지 않는데 이제 두 분이 조금 사이가 소원하시고 그러실 때 이제 아드님한테 그 관심이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뭐 그것도 이해는 되긴 되네요. 네. 왜냐면 만약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 남편과 너무 사이가 좋고 남편과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그러다 보면 자식한테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관심이 덜 가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좀 덜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요. 네. 그 법륜 스님 아세요? 알죠. 요즘 되게 핫하시던데 네. 그 법륜 스님이 고부 갈등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네. 우선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은요. 네.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시어머니와 네. 며느리 입장에서 화나는 거, 네. 그걸 살펴봤는데 이제는 해결해야 될 방법. 네네네. 해결해야 될 시어머니가 방법. 해야 될 일. 네. 네. 그리고 이제 20살 정도 되면 독립적으로 살게끔 이제 너무 막, 지나치게 이제 보살펴주는 건 별로 안 좋다. 그쵸. 그게 자식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네. 이, 방목은 아닌데, 네. 저는 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혼자 이제 살았어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집은 이제 같이 살았는데, 네. 서로 얼굴을 잘 못 봤고. 진짜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밤에 일을 일 끝나고 학교 앞에서 우리 때 이제 호프집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오, 네네. 서빙할 때도 있었고, 네네. 딴 데 가서 일할 때도 있고, 투잡 정도 뛴 것 같아. 와. 네. 네. 그리고 학교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전 자주 못 봤던 네. 네. 스스로 독립적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이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하셔야 할 일들. 네. 아들 제일 중요한 거네. 이제 과거에서 탈퇴를 하시고 과거. 이제 아드님들 보면 이중 멤버십을 다 가지려는 그러니까 엄마와도 잘 지내고 싶고 부인, 와이프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막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려 그렇게 할 때 더 갈등이 길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나서서 딱 중재를 잘 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인데요. 며느리들도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럼요. 네. 저도 며느리지만 솔직히 좋은 며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잘하면 되죠. 네. 그런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좋은 아들을 키워주시고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제가 뺏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 네. 서로 네. 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난다고 하니까요. 각자 며느리, 시어머님, 아드님 다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과거 그리고 뭐 약간 이중 멤버십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의 입장 분명하게 잘 해야 되고 네. 또 시어머니로서의 또 입장도 있고 또 며느리로서 입장도 있는데 참 이게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고부 갈등이 계속 네. 있는 거고 고부 갈등이 또 아들과의 갈등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가치관, 생각이 다른 거를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저희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고백했죠.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 말을 했었죠. 믿었죠. 누구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들 그렇게 변하나요? 딴 사람 생겼다네요. 갑자기 잘 나가더니 모든 걸 다 잊었나요? 바보가 돼버렸나요? 다시 돌아와요. 후회하지 말고 나같이 착한 여자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기회를 줄게요. 날 버리면 벌 받을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들 그렇게 변하나요? 딴 사람 생겼다네요. 갑자기 잘 나가더니 모든 걸 다 잊었나요? 바보가 돼버렸나요? 다시 돌아와요. 후회하지 말고 나같이 착한 여자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기회를 줄게요. 날 버리면 벌 받을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나같이 착한 여자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기회를 줄게요. 날 버리면 벌 받을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제가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해야지만 고부간의 갈등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네. 뭐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제가 조언을 드리면 우리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가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도 알아야 되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인지하셔야 되죠. 네. 네, 그래야 서로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고 맞아요.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고부 사이도 평범한 인간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관계로 그래야지만 서로 리스펙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요. 맞아요. 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싸움은 또 그렇게 쉽게 풀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따지면 힘들어지니까 그런 관계를 좀 허물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여성으로서 결국 같은 처지라고. 진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어머니의 삶을 같은 여성으로서 네. 며느리가 이해를 하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치? 맞아요. 세대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최소 뭐 30년 이렇게 날 텐데 며느리의 이가 자라온 걸 다 이해 못 하니까 그걸 이해하고 여성으로서 며느리가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은 좀 더 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서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다 보면 예.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네. 이게 옛날 얘기죠. 이게 옛날처럼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동사 3년 할 수 없지만 네. 이게 며느리들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젊은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노력하는데 시어머니도 좀 해주셔야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아들도 중간에서 해피해져요. 너무 행복해지죠. 네. 왜냐면 네. 아들이 항상 이게 갈등이 생기면 불안하거든. 맞아요. 누구 편을 들어야지 자기가 잘하는 건지 막 혼동도 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부간의 갈등은 뭐 해도 아마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고, 또 얘도 뭐 저희가 뽑아본 거 보니까 너무 많아요. 뭐 돈 때문에 화내는 시어머니부터, 네. 아까 얘기했던 음식 때문에 네. 화내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뭐, 왜 나를 잘 안 모시냐, 네. 이런 거부터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또 중간에 있는 아들 네. 생각도 좀 하시면서 맞습니다.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복충전 진행의 우철이었습니다. 진행의 유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